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블록체인과 기술 트렌드 세 번째 시간으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블록체인을 기술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구체적으로 구현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로 블록체인을 구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개념인 해시, 그리고 해시를 통해서 어떻게 블록이 구성되고 그리고 블록들이 어떻게 블록체인을 이루게 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블록체인에 대해서 기술적인 이해를 위해서 해시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시는 블록체인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술입니다. 해시의 정의는 문서를 요약해서 고유의 값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술을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문장, 예를 들어 여기에서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블록체인입니다라는 문장이 해시 함수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어떤 특정 고유값을 생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약간 암호화된 듯한 그런 문자의 열, 문자와 숫자의 어떤 스트링으로서 나오는 것을 나오게 하는데요. 해시 함수를 통해서 이런 숫자라든지 문장들이 어떤 이런 고유의 어떤 값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술을 해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해시의 특징은 무슨 데이터를 입력을 하든지 비슷한 길이의 난수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 A, B, D라는 그런 어떤 간단한 알파벳 철자 3개를 넣었을 때도 이런 긴 난수가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어떤 긴 문장이라든지 어떤 패러그래프의 어떤 여러 단어들의 조합들이 해시 함수에 들어가더라도 비슷한 길이의 난수가 생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약간의 데이터의 변경이 들어가더라도 완전히 다른 결과를 출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A, B, D라는 어떤 철자가 들어갔을 때 결과물과 A, B, C, 그러니까 마지막에 철자 하나가 바뀌더라도 결과의 값은 완전히 다른 어떤 출력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A, B, D, A, B, C라든지 그리고 앞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듯이 어떤 문장들은 의미를 가지거나 어떤 개연성이 있는 그런 입력값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결과물은 항상 어떤 인간이 추측할 수 없는 어떤 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 결과물의 난수를 보고는 어떤 입력값이 무엇인지 도저히 예측이 불가능한 추측이 불가능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어떤 해시 함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해시 함수의 특징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해드리면은 일단 문서가 주어지거나 입력값이 주어지면 고유의 암호 해시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그런 암호 해시로 역으로 어떤 입력값을 찾을 수는 없는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는 것이 바로 해시 함수입니다. 해시가 어떻게 응용되고 있는지 대표적인 어떤 응용 사례 2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어떤 입력값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어떤 응용 기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비밀번호를 저장을 할 때 저희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거나 웹사이트에 로그인을 할 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아이디는 예를 들어서 팍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실제 패스워드가 내가 입력하는 패스워드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해시로 암호화된 패스워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해커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해킹을 해서 예를 들어서 킴이라는 사람의 아이디를 이용을 해서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로그인을 하려고 했을 때도 킴이라는 아이디는 알 수 있지만 패스워드는 ABC123이라는 실제로 로그인을 위해서 필요한 패스워드를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해커가 가져가는 그런 패스워드는 해시로 암호화된 패스워드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커가 비밀번호를 탈취하더라도 실제 유저의 진짜 암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유저로 접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해시 함수가 많이 이용되는 응용 사례로는
데이터를 뭐 버전 관리나 문서 복제 등을 위해서 어떤 데이터가 동일한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해시 함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 MD5라는 것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해시는 모든 문자열을 일정한 크기의 문자열로 변화하기 때문에 어떤 모든 단어, 예를 들면 여기에는 긴 문장들이 있는데요. 이 긴 문장들을 비교 대조하는 것보다 해시화된 어떤 그러니까 결과물들이 훨씬 짧기 때문에 긴 어떤 문장과 문서를 비교하는 것보다 해시화된 짧은 이런 어떤 난수, 어떤 문장을, 어떤 결과물을 비교하는 것이 속도면으로 훨씬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효율성 때문에 복제 의무나 어떤 문서나 어떤 문장을 비교 대조하기 위해서 해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시가 블록체인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이해해 보기 위해서요. 해시가 실제로 사용되는 경우와 해시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고 해시를 사용하는 게 블록체인에서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에서 A와 B와 C라는 사람이 어떤 금융 거래를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계좌에서 200달러라는 잔고가 있고 그 사람이 A라는 사람에게 100달러를 송금을 하고요. 그리고 100달러를 B라는 사람이 50달러를 C에게 송금을 하고 C가 어떤 특정 금액을 A에게 송금하는 뭐 그런 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이런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오른쪽에 보는 이 테이블이 이런 어떤 거래가 이루어지는 어떤 거래의 상세 내역을 보여지고 이런 식으로 보통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런 거래가 이루어질 때 A, B, C라는 사람이 각자 자기의 어떤 거래 내역을 이런 테이블로 보관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모든 장부를 개개인이 보관을 하고 서로 비교 대조를 한다면 해킹에는 문제가 없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서로 이런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그리고 뭐 악의적으로 A나 B나 C가 어떤 특정 일부의 데이터만 변경을 했을 때 이런 값의 이상이라든지 값의 어떤 차이를 직접 계속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렇게 3명의 어떤 거래 참여자가 거래를 했을 때는 비교하는 게 쉽겠지만 만약에 이런 거래 건이 뭐 몇백만 건, 몇천 건, 뭐 몇억 건 실제로 금융거래에서나 어떤 은행에서나 어떤 금융기관에서는 단순히 몇 건이 아니고 하루에도 몇억 건의 데이터가 트랜잭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모든 거래들을 실제로 모든 건을 비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어떤 비교 대조의 어떤 실제 업무 처리를 해시와 블록체인만 있으면 매우 쉽고 효율적으로 체크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해시의 장점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해시가 블록체인에서 사용되는 그러니까 해시가 사용됐을 때 어떤 식으로 응용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해시의 특징을 이해하셨다면 알겠듯이 이 모든 기록을 단순히 짧은 이런 어떤 난수화된 어떤 결과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이는 이런 테이블이 해시 함수로 변환되었을 때는 이런 데이터의 어떤 실제적인 모든 상세 내역이 아닌 이런 어떤 문장이라든지 어떤 숫자와 어떤 철자로 이루어진 이런 난수로서 기록이 되고요. 그리고 밑에 테이블에 있는 이 내용도 난수로 변환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위에 테이블과 밑에 테이블이 데이터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여지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비교 대조를 했을 때는 그런 차이를 발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몇만 건, 몇천 건, 몇억 건이 데이터가 축적되었을 때 그걸 비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해시의 특징 중 하나인 데이터가 정말 미묘하게 다른 데이터도 해시로 변환됐을 때는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난수 결과물을 출력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테이블에서 B의 입금 금액이 위의 테이블에서는 100이지만 아래에서는 1000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시지만 해시로 변환을 했을 때 위와 아래의 어떤 결과물은 완벽하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해시를 사용하는 경우에 결과의 이상 유무를 되게 효율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어떤 결과물을 찾아낼 수 있는 장점을 해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시가 블록체인에서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저희가 지금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현재까지 어떤 모든 장부의 기록이 하나의 블록에 해시 값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그 시작점에서 이 첫 번째에 있는 이 어떤 해시 값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시 값이 어떤 다른 해시 값과 결합이 됐을 때는 또 다른 해시 값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해시 값과 결합이 됐을 때는 또 다른 새로운 해시 결과물을 출력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어떤 연달아 이어지는 이런 어떤 해시의 변화를 블록체인에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하나의 해시 값이지만 그리고 동일한 텍스트와 기록이어야지만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여러 해시의 결합이 일어났을 때 마지막에 해시 값이 동일했을 때만 그 모든 정확한 어떤 그 데이터의 거래라든지 트랜잭션의 변화라든지 모든 그 과거의 어떤 트랜잭션이 같을 때만 마지막의 결과물이 똑같은 해시 값을 가질 수가 있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개의 어떤 그 블록체인에 참여한 네트워크에서 90개가 동일하더라도 나머지 10개의 해시값이 동일하지 않다면은 나머지 그 90개의 해시값도 동일하지 않고 올바른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전체 해시값이 무시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P2P와 해시를 합쳐서 블록체인을 이루게 되는 탈중앙화, 그 디센트럴라이즈를 이루게 되는 그 중요한 기술의 어떤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암호 해시 하나만 가지고도 이전에 만들어진 문서 일체, 그러니까 모든 일련의 변화를 진위를 판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블록체인의 장점이고, 그리고 블록체인은 이런 원리로서 만들어지고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어서 블록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은 어떤 유효한 거래 정보의 묶음입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예를 들어서 A가 B에게 100원을 송금한다. 이런 것도 하나의 거래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블록에는 여러 개의 거래가 포함될 수도 있고요. 하나의 거래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블록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쉬운 것이 바로 비트코인 같이 어떤 블록체인이나 블록의 어떤 개념을 이용해서 이제 실제로 구현된 예인데요. 이제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해서 블록과 블록체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것입니다. 블록의 어떤 주요 구성 요소는 바로 블록의 헤더, 그리고 거래 정보, 기타 정보 등이 어떤 그 블록을 주요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블록의 헤더는 블록의 버전이라든지, 그리고 이전에 블록체인에 연결되어 있는 그 이전에 연결되어 있는 블록의 해시 정보, 그리고 블록이 생성됐던 시간 정보, 그런 것들이 블록의 헤더에 포함되게 되고요. 그리고 거래 정보 또한 블록의 한 부분으로서 데이터가 저장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금융거래 같은 경우에는 입출금 같은 정보가 어떤 거래 정보로 포함이 되게 되겠죠. 그리고 기타 정보는 블록 내에 있는 정보 중에서 블록의 헤더와 거래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정보를 말하며 블록, 그 다음에 해시 계산에 사용되지 않는 것들, 정보들이 기타 정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블록들이 있고 개별 블록들이 연결되어 있는 집합체를 블록체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은 그냥 그룹이 아니고요. 블록들이 연속으로 쭉 연결된 그런 리스트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블록체인의 어떤 지금 보고 계신 게 블록체인의 어떤 간단한 어떤 예시인데요. 블록체인은 저희가 전 시간에서 거대한 분산된 어떤 공개된 장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거래가 일어났을 때 블록체인이라는 네트워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 노드라고 불리죠. 그 노드에 동시에 저장되고 같이 업데이트되는 것들을 블록체인이라고 하는데요. 기술적으로는 블록이 이어져서 만들어진 블록의 집합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블록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블록의 주요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인 블록 헤더에 여기 보면 블록 헤더에 기록되어 있는 이전 블록의 해시 정보를 통해서 블록끼리 연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블록 넘버 1에는 지금 블록 헤더에 다음과 같은 해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해시 정보는 그 전에 연결된 블록의 해시 정보와 동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록 넘버 0과 블록 넘버 1은 이런 그 블록 헤더의 정보에 있는 이전 해시 정보와 그리고 그 전에 있는 블록에 있는 해시 정보와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블록 넘버 0와 블록 넘버 1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블록 넘버 2는 블록 헤더에 블록 넘버 1의 해시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블록은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전의 블록 헤드 암호 해시가 다음 블록에 저장되어 있는 형태의 번복을 통해서 연속적으로 수많은 블록들이 연결이 되어서 서로 간에 어떤 그런 리스트를 연결하고 있는 것을 블록체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블록체인의 주요 특징은 무엇일까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모든 거래 내역들,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해서 블록체인의 어떤 참여자들끼리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는 블록체인 안에 있는 거래 정보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래의 로그들이 기록되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특정 상대와 거래했던 내용은 나와 그 사람뿐만 아니고 블록체인에 참여하고 있는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그 참여자 노드의 블록체인 PC 안의 데이터베이스에 동시에 저장이 되고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내가 변경을 한다고 해서 다른 그 참여자들의 데이터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경 불가능한 원장을 가지는 것이 또 주요 특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기존의 금융거래에서는 어떤 중앙은행이라든지 인터미디어리, 그러니까 제3자 신뢰를 제공할 수 있는 제3자의 어떤 기관이 필요하지 않고요. 서로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데이터들 분산되어 있는 그런 어떤 컴퓨팅을 이용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산적인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것이 블록체인의 주요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의 어떤 헤드라든지 거래 정보 같은 것들은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시 함수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인 그 암호화된 정보이기 때문에 어떤 해커라든지 어떤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정보를 탈취한 사람이 그 정보를 보더라도 암호화되어 있는 정보만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어떤 그 악의적인 해킹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어떤 이상 거래라든지 거래 탈취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문제에 대한 취약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각자의 어떤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들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블록체인을 통해서 검증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모든 참여자들이 합의를 통해서만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것들, 그러니까 합의의 메커니즘이 또한 블록체인의 주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시간은 블록체인에 대해서, 기술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워보았습니다. 블록체인의 주요 기술 중에 하나인 해시에 대해서 정의와 해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배워보았고요. 그리고 블록체인의 주요 구성 요소인 블록과 그리고 블록끼리 연결되는 블록체인, 그리고 블록체인의 주요 어떤 특징에 대해서 또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저희가 배운 블록체인에 대한 개념, 그리고 블록체인 역사, 그리고 주요 기술의 특징을 배경으로 해서 실제로 블록체인이 산업별로 어떻게 적용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